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이오 회사가 NDA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01년에 화제가 되었던 인클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이더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차트상으로 내부자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오면은 이렇게 꺾이면서 이평선도 깨지고 지지와 저항도 깨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인클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LB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보던 문서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FDA도 잘못했고 뭐 SEC도 잘못했고, 그런데 진짜로 머치 블레임한 거, 진짜로 잘못한 것은 CEO 왁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왁설은 코파운더이자 former CEO,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를 했냐, 바로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죠. Before the 어비룩스 인젝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클론사의 CEO라는 사람이 어비룩스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서 바로 매도를 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사실 한국 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임클론을 설립했느냐, 1984년에 동생이랑 같이 임클론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FDA로부터 RTF를 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한 다음에, 자, 이분은 이제 주식을 실제로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 이사회 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락폭을, 여기에서 하락하는 그 폭을 전부 다 이제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나는 못 팔지만은 내 가족들은 팔 수 있죠. 그리고 내 지인들은 팔 수 있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500만 달러치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500만 달러라고 한다면요, 대략 하나로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피할 수가 있었죠, 내부 정보를 통해서. 자, 근데 저기 기사에서는 500만 달러가 됐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1000만 달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전에 27일, 28일에 모두 매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왁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만 달러, 50억 원 정도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사의 의결 없이는 경영자의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CEO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TV 스타였어요. 이름은 마사 스튜어트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요 분인데요, 요 분이 마사 스튜어트였는데 요 인클론 CEO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의 디바, TV에 나와서 예를 들어 뭐 꽃꽂이, 제빵, 육아, 저녁 초대 방법 같은 것을 설명해주면은, 지금을 치면은 뭐 백종원 아저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요리하는 것들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요리를 하고 뭐 꽃꽂이를 하고, 그런 미국 가정의 생활 지침이 될 정도로 미국 가정사 TV 프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던 분인데, 둘 다 유명한 분이었죠. 마사 스튜어트는 얼마나 팔았냐, 3,900주, 대략 4,000주를 메릴 린치를 통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요 매각한 시기가 12월 27일, 굉장히 오묘하죠. 가족들도 27일에서 28일에 1000만 달러를 팔았고, 요 여자친구였던 스튜어트도 27일에 주식 4,000주를 팔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느냐, 내부자의 가족, 지인들 전부 다 하락하기 전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의심이 되니까 요 마사 스튜어트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웩설이라는 분은 선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징역 7년 3개월에다가 벌금 400만 달러니까 한화로 40억 원 정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아와서 보면요, 인클론의 코파운더, 동생이랑 같이 창업을 한 전 CEO였던 샘 웍설이라는 분이 비툭스가 리젝션이 나오기 전에 가족들한테, 여자친구한테 알려서 주식이 하락하기 전에 전부 매도를 했죠. 그리고 결국엔 꼬투리가 잡혀서 재판이 들어갔고 징역 7년에 400만 달러 벌금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이오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이오 기업들은 특히 회사의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내부자의 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에서도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신라제 주주님들에겐 죄송하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라제 전 대표 등 2명도 내부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소된 2명은 팩사백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주식을 팔아서
2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젠 주가를 이제 한번 보면요. 여기 점하를 맞기 전에 여기 보면요. 2019년 8월 2일부터 점하를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전에 내부자 매도가 있었는지를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통해서 보면요. 이제 사건의 시작이었던 바로 이제 무용성 평가 결과가 나왔던 것도 8월 2일자 공시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2019년 8월 28일자 기사를 보면요. 내부자 거래 의혹, 신라젠 압수수색 이렇게 했는데, 자, 신라젠 신사업 추진을 하던 신모 전무가 88억 원에 해당하는 16만 주를 장내 매도를 했으면서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팔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시를 보면요. 여기 신연필이라는 분이 있죠. 이렇게 특정 증권 등의 소유 현황을 보면요. 16만 7,777주를 이제 매도를 해서 비율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던진 거죠.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16만 7천 주를 전부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저 던진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던진 날짜가 7월 8일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던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얼마 안 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 정보를 알고서 매도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른 이제 공시를 꼼꼼히 잘 보는 투자자들은 요런 이제 공시를 보면서 눈치를 어느 정도 챌 수는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팔았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뭔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가 매도했다는 것은 약간 위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폭락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의심을 해본다면은 그런 힌트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HLB로 와서 HLB는 이제 어떤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는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내부자가 뭐 누가 판 거는 없죠. 누가 팔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에 보면요. 특수관계인으로 이제 진양고 회장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뭐 가족들도 여기 친인척이 하나, 둘, 셋, 넷 있죠. 가족들도 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클론처럼 가족들이 매도를 한다면은 HLB는 공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가족들이 탈출하고 싶어도 공시가 나와서 이제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수관계인의 가족들도 같이 이제 등록을 한 이유는 이제 아마도 뭐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우리 가족들도 다 가지고 있다. 팔 생각이 없으니까 몰래 팔려고 했으면 이렇게 넣어놓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다 지금 HLB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양고 회장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클론이랑 HLB가 다른 점이 뭐였냐면요. HLB는 그 내부자가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폴첸이 최근에 탑승을 했죠. 제3자 배정으로 폴첸이 들어왔습니다. HLB는 내부자가 들어왔고 인클론의 경우에는 내부자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폴첸의 경우에는 이제 NDA 신청이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인클론사 같은 사례를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RTF가 또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 보면은 1년간 보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폴첸의 경우에는 HLB가 NDA를 이제 신청을 하면은 1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다 지금 지고 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면은 그 HLB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힘들죠. 최대한 이제 NDA를 잘 준비를 빠르게 해서 신청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NDA 결과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300억 원이거든요. 현금으로 160억을 받고 더 많은 돈이 300억 원을 지금 HLB에다가 돈을 넣고서 묶었다라는 것은, 폴첸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FDA 신약 승인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겠죠. 일반인들보다 더 지식이 많을 텐데 FDA 승인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뭐 NDA 신청이 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NDA 신청 결과까지 돈이 묶이는데 넣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인클론과 HL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내부자 중에서도 리버세라님의 아버지, 가장 리버세라님을 잘 아는 사람이 NDA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도 팔 수 없을 그런 기간인 1년간 보호수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인클론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까지 HLB가 내부자 매도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인클론, 신라젠과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